로벨 비치하우스는 원래 내부 답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가기는 갔습니다. 사실 갈까 말까 했거든요. 우선 이 건축에 대해서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어서요. 사실 르꼬르비제의 빌라 사보아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신들러가 빌라 사보아를 베낀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건설 연도를 보니 로벨 비치하우스가 먼저더라고요. 설계를 시작한 것도 로벨 비치하우스가 빌라 사보아보다 먼저더라고요. 뭐 사실 신들러를 제가 원래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한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여기 답사는 내부 사진을 못 찍는 문제가 아니라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었습니다. 뭐 여기 사시는 분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또 이해를 못할 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 기분 나빴던 것 좀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로벨 비치 하우스를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로벨 비치 하우스는 로스앤젤레스 남쪽에 있는 뉴포트 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가 워낙 큰 도시라서요. 여기까지가 로스앤젤레스 맞겠죠? 로스앤젤레스 도심에선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2022년 겨울 로스앤젤레스 답사를 갔는데 겨울의 로스앤젤레스 날씨는 정말 좋더라고요. 자, 여기에 바로 로벨 비치 하우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로스앤젤레스 변두리였기에 주차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고요. 바로 로벨 비치하우스 앞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뉴포트 비치는 해질녘에 도착해서 정말 멋진 캘리포니아 석양을 또 구경해서 좋았고요. 로벨 비치하우스의 가장 큰 특징은 건물이 들어 올려져 거실이 1층이 아니라 2층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와 내부 공간을 높이로 분류하여 여기 사는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로벨 비치하우스의 가장 좋은 뷰는 바로 저쪽 테라스의 거실 전면창을 통해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에는 이 집의 건축주였던 필립 M. 로벨의 요구도 한몫을 했을 것 같습니다. 북쪽은 명확하진 않지만 저 창은 여기 메이드 침실일 것 같습니다. 좀 슬프네요. 하이너 침실은 북향이라는 게요. 그런데 이런 인명 구성은 빈 세제션의 냄새가 좀 나기는 하는데요. 이 건물의 건축가인 루돌프 신들러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건축학위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위키피디아에서는 그가 빈 세제션의 아돌프 루소보다는 카럴 큐니크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교수에 대한 내용은 검색이 안 되네요. 다만 신들러가 콘크리트에 대한 호기심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들러 하우스에도 콘크리트를 자기 스타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 보이거든요. 로벨 비치 하우스는 보다 적극적으로 콘크리트를 써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 필요티인 듯 하면서도 아닌 듯한 하부 구조를 보면요. 이 컨텐츠를 준비하기 전에는 이 구조가 단순히 신들러가 구조 계산을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과하게 디자인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빈 세제션의 영향이 있었다면 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참, 혹시라도 여기를 가보실 생각이 있으시면 여기 집주인이 굉장히 신경질적이라는 것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사람이 안 사는 줄 알고 저기 올라가서 내부를 살짝 사진 찍으려다가 엄청 혼났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거 인종차별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것보다는 여기 제가 살고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집안을 들여다보고 사진을 찍으려고 한다면 화가 날 만도 하겠죠. 그래도 저기 3층 침실에 한번 올라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네요. 그래도 다행히 집주인이 돌아오기 전에 외부 사진은 다 찍었습니다. 집주인은 외부 사진에 대해서도 신경질적이더라고요. 어쨌든 내부를 못 들어가서 또 여기저기서 로벨 비치 하우스 내부 사진을 긁고 모아 보았습니다. 자,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역시 사람이 살고 있어서 그런지 내부 사진 구하기가 힘드네요. 리트벨트 슈레더 하우스도 트루스 여사가 1985년까지 살았기에 내부 공간에 대한 자료가 많이 공개가 안 됐죠. 대부분의 사진은 여기 거실 사진들 뿐입니다.
이 사진이 구글에서 검색해서 찾은 거실 사진입니다. 저쪽은 3층으로 저 위쪽은 침실들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칸막이 너머 쪽은 원래 식탁이 배치되었던 것 같은데 이 사진을 보니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3층 침실 복도에서 남쪽 방향으로 본 것입니다. 이 집의 설계를 의뢰했던 로벨 박사의 취향은 확실하네요. 우선 집 내부에 햇빛이 많이 들어오게 하도록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건 벽난로입니다. 거실에서 남쪽 뉴포트 비치 쪽으로 향해 있는 전면 창입니다. 여기는 어느 쪽에 열리는 창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기 발코니가 있으니 나가는 문이 이 안에 있겠죠. 그런데 더 큰 유리창을 쓸 수는 없었을까요? 아니면 디자인이었을까요? 헷갈리네요. 이쪽은 동쪽의 벽에 있는 인면 디자인입니다. 저렇게 모서리를 분할하는 디자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기는 한데요. 바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제고 호텔 디자인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모서리를 분할하고 조명을 넣는 디자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제고 호텔을 설계할 때 라이트 밑에서 일을 했던 이가 신들러입니다. 그럼 이런 디자인들은 신들러의 것이었을까요? 라이트의 것이었을까요? 원래 고용주로서 라이트는 워낙 악명 높은 인간이니까 마음속으로는 라이트보다는 신들러의 편을 들어주고 싶기는 한데 3층의 침실 사진 한 장은 간신히 구했습니다. 바로 3층 침실들 중 하나의 내부 입구를 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빌트인 퍼니처를 많이 쓰는 것 같네요. 신들러 하우스에서는 별로 안 보였는데요. 다른 것은 모르겠고 로벨 비치 하우스가 있는 뉴포트 비치는 정말 노을일 때 가야 할 것 같아요. 여기 석양은 제 가슴 속을 불태울 정도로 강렬합니다. 그리고 제가 본 해변 중에서 여기가 모래 해변의 폭이 가장 넓은 것 같습니다. 아참, 로스앤젤레스 갈 때는 지인이 여기는 겨울이 가장 좋다고 했는데 그 말에 동감을 표해야 합니다. 루돌프 신들러에 대한 안 좋은 편견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관련 글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우선 라이트는 그가 자신의 이름을 팔고 다니는 협작꾼이라고 해서 신들러가 미국에서 건축가로 활동하는데 엄청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신들러에 대해서 또 안 좋은 선입관을 가지게 된 것은 이 신들러 하우스 때문입니다. 이 작품은 다다미와 박공지부만 없는 그냥 일본 전통주택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표절 건축가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이 로벨 비치 하우스가 꼬르비제의 빌라 사보아를 베꼈다는 지리짐작으로 이어졌죠. 하지만 시기상으로 보면 빌라 사보아를 베낀 것은 아니네요. 물론 그 전에 르꼬르비제 작품인 빌라 라우시를 참고했을 수도 있지만요. 미국 초기 모더니즘 건축에는 건축가 이상으로 건축주가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로벨 비치 하우스의 집주인인 필립 M. 로벨입니다. 그는 로벨 비치 하우스 말고도 신들러와 함께 라이트 밑에서 일을 하고 독립한 리차드 로이트라에게 의뢰하여 로벨 헬스 하우스도 건축합니다. 로벨 헬스 하우스는 미국 초기 모더니즘 건축에서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로벨 헬스 하우스는 미국 최초의 철골주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벨 헬스 하우스에서는 바로 이전 컨텐츠에서 다루었던 바우하우스 데사우의 인터내셔널 스타일의 영향이 많이 엿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집 주인인 필립 M. 로벨에 대한 내용은 거의 검색이 안 되네요. 심지어는 그가 언제 태어나고 죽었는지도 못 찾았습니다. 다만 로벨 헬스하우스의 내부를 보면 여기도 로벨 비치하우스처럼 햇빛이 충만한 집입니다. 그래서 닥터 로벨이 햇빛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네요. 이렇게 산속에 위치하고 있고 이 내부에 이렇게 많이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면 여기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지겠죠? 그래서 로벨 헬스하우스인가 봅니다. 루돌프 신들러는 의외로 미국에서도 많이 연구되는 건축가는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라이트의 입김이 지금까지도 전해져 오는 것인지도 모르겠지요. 그래서 언젠가 로벨 비치 하우스도 일반인들도 관람할 수 있도록 오픈되어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